레베카가 이제 저희 오피스 분이더니 야스민 전화번호 그 발음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죠. OMG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지? 제가 제너럴 매니저였다면 저를 해고했을 겁니다. 검허접이라는 무슨 사이트에 끌려가서 어디 뉴질랜드를 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즈피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네, 소식이 뜸했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어 실수기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떨 때는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올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한국어로 말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얘는 도대체 뭐야? 너 뭐야?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영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혹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어를 배우게 된 과정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좀 어마무시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 실수들을 같이 말해보면 어떨까? 그럼 한번 시작해보시죠. 일단 저는 영어를 한국에서 쭉 다 배웠어요. 20살 이전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장 과정 중에서 배웠던 영어는 모두 다 이제 한국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영어였던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튼튼 영어라는 걸 했어요. 튼튼 영어. 이제 선생님 전화 오기 한 10분 전부터 듣기 시작해서 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구나를 막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전화하면 그 외웠던 거를 막 따라가는 거죠. 그 알파벳 보고 어렴풋이 그냥 막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이 꾸셨던 튼튼 영어 드림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제 1막 덩허접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사실 영어를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어요. 분명 수업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영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영어를 몰랐냐. 월이 W-E-R-E 있잖아요. 월이 R의 과거형인지 고3 때 알았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저도 그 월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긴 접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R의 과거형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 선생님도 꿈에도 상상 못하셨겠죠. 얘가 이 학생이 이걸 모르고 있을 줄 아무도 몰랐겠죠. 진짜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오빠랑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월이 R의 과거형인지 진짜 최근에 알았어 라고 하니까 오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제가 난 배운 기억이 없다. 제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그러면 월이 R의 과거형이라고 누가 알려줬냐? 제가 고3 때 덩허접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름도 웃겨. 덩허접이에요. 그래서 덩어리와 허접들. 그 선생님의 지로는 영어는 이제 덩어리와 허접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선생님 성함은 이박사 선생님이거든요. 좀 웃기잖아요. 그 선생님 성함도 이박사고 영어 방법도 덩허접인 거잖아요.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던 그 본인의 서름을 딛고 만드신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본인이 해외에서 자라서 영어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해보려고 막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가진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이박사 선생님이었던 거죠. 막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이 R의 과거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수업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제 성격이 그래요. 김춘수 시인의 꽃 있잖아요. 그 꽃이 그냥 존재할 때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내가 나중에 이름을 붙여줘야지만 이제 이제 꽃이 있구나라는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 월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랬던 거죠. 원래는 그냥 WER로 존재했던 아이라면 이 박사 선생님이 사실 걔는 R의 과거형이다 임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심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덩허접이라는 이론을 사랑했냐면 제 친한 친구 지수라는
지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정허접이라는 무슨 사이비에 끌려가서 뭐 동사를 외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어접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꿨다. 내 영어, 내 기반을 다져줬다. 이렇게 정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제가 덩어접에 잡혀가는 꿈까지 꾼 거죠. 제 20살 이전의 영어는 덩어접과의 만남으로 가까스로 고3 때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처음 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그 한국 영어에 질린 게 아니라 그냥 그 한국 영어 교육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이 되어서 너무 되게 프레쉬하고 나 새롭게 배우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혀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쌓였던 거죠. 왜냐? 난 그동안 배운 게 없거든. 배운 게 없어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영어를 그러면 너무 못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1단계 반, 2단계 반, 3단계 반 이렇게 단계가 있었어요. 이제 수준으로 이 단계를 나눠 놓는 거죠. 학교에서 3단계도 힘든 친구들을 이제 4단계를 만들자. 그래서 4단계를 창설했어요. 근데 4단계는 웃긴 게 진짜 웃겨. 4단계는 한 8명밖에 없어. 1단계 반은 30명 정도 있고 왜냐면 3개 반을 섞었으니까 2단계 반은 30명 있고 3단계 반은 30명 있는데 특이하게 4단계 반은 8명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4단계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저희 4단계 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수능 문제를 막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어머니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재밌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한국 교육과정? 우리는 4단계 방법으로 간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서 컴플렉스? 하나도 없어.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뭐 4단계 반으로 내려가면은 컴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배운다는 것 자체 그 내 스스로가 너무 뿌듯했고 그냥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 덩어접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이제 문법 다 알고 뭐 영어 잘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언어잖아요. 언어는 진짜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면서 영어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어 본 게 전부 다 합해도 진짜 10시간이 안 될 텐데 갑자기 제가 막 영어를 말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이마, 뉴질랜드.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엔 수강 정정 기간이 있잖아요. 1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1학점이 부족하네? 들을 과목들을 이렇게 찾다가 무슨 좀 쉬워 보이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재밌게 들으면 1학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청을 했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정기간 마지막 날에 하면은 1주차를 띄고 이제 2주차부터 가게 되잖아요. 2주차 수업을 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다들 제출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세상에나 그 수업이 뉴질랜드를 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뉴질랜드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이미 뭐 이번 학기 말에 뉴질랜드를 가서 공부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오늘이 이제 마감이니까 빨리 제출을 해라. OMG.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행정실로 냅다 달려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사정을 해가지고 오늘 드릴 수 있는데 제 뭐 여권은 제 집 본가에 있어가지고 그럼 신청을 뭐 나중에 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일에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뉴질랜드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아버지께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뉴질랜드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이 정도 든다는데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제 인생에 뉴질랜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미국도 안 가봤고 뭐 영어 쓰는 나라를 그때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뉴질랜드? 근데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why not? 좋다. 엉겹결에 제가 뉴질랜드 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게 됐어요. 2달 좀 안 되게 갔는데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고 그냥 영어를 지금까지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진짜 없는데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친구들은 그냥 홈스테이를 부업으로 하시는 가족들에게 많이 갔는데 저는 AUT,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물리치료학과 교수님 댁에 머물게 된 거예요. 교수님의 아내, 그리고 교수님 자녀 3명, 남자애, 여자애, 여자애.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죠. 그게 되게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홈스테이를 하는 친구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석사 과정 하는 친구였는데 중국인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 할 줄 아니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가족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첫날 홈스테이 문을 열고 이제 나 첫 인상을 잘 줘야 돼. 외국인들은 어떤 인사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 그때는 막 챗 GPT도 없어서 막 찾았어요. 처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막 블로그 글에서 읽었는데 뭐 외국인들은 악수를 할 때 약간의 힘을 뭐 줘야 돼. 무슨 MBA 방법을 배워가지고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말해야 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돼 하면서 광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으면서 Nice to meet you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저한테 야스임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내가 나 영어 이름 없어. 영어 이름 지어주면 안 돼? 했더니 생각해서 넌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지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 앱을 가져오더니 한국 이름 뭐냐 하더니 뭐 그중에 고르게 돼서 뭐 야스미 된 거죠. 그때는 영어를 너무 진짜 너무 못하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을 할 텐데 막 서럽고 막 속상해. 내가 원하는 생각들을 다 말도 못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오해해. 나도 모르게 삐져.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저희가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날 저녁 우리가 저녁을 같이 안 먹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들었었던 거예요. 제가 뭐 같이 저녁을 안 먹을 거다. 나 혼자 막 오버띵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녀온 다음에 혹시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혹시 내가 뭔가 영어를 실수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갔죠. 서글픈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그래 맞아. 이 영어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사려면 얼마나 너무 영어를 못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제 방 문을 열더니 오늘 우리 밖에서 밥 먹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맥도날드 가는 날인데 왜 계속 방에 있냐는 거예요. 맥도날드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기들이 맥도날드 먹고 싶다 해서 그날 우리 맥도날드 먹으러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저 혼자 오해하고 막 서글퍼서 막 그랬던 거죠. 그냥 맥도날드 가는 날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언어를 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다녀와서 경험을 한번 쌓은 거죠. 그 영어를 진짜 언어로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제 3막 캠프 험프리스가 시작됩니다. 교수님이 저보고 뉴질랜드로 유학 가보는 거 어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비싸지 않나요? 뉴질랜드에서 학교 다니려면 막 몇 억 들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대요. 몇 억 든대요. 저희 가정 형편이 막 몇 억을 낼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것까지 해서 제가 뉴질랜드 이민이라는 꿈을 꾸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은 너 평택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 인턴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택의 미군 부대에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원래 한국에는 여러 개 미군 부대들이 있잖아요. 용산, 그 서울에 있는 용산에도 있었는데 그 용산 기지가 사라지고 캠프 험프리 평택에 있는 게 제일 큰 기지가 되는 거였어요. 막 여의도 면적의 8배였나?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나? 진짜 커요. 거기는 진짜 작은 미국이에요. 도로법도 다 미국법을 따르고 막 그래서 스탑 사인이 있고 들어갈 때 제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고
미국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식당들도 다 있고 달러를 써요. 그 진짜 작은 미국인 거예요. 한국이지만 도로 체계나 뭐 다 미국인 거죠.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각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배치를 받는데 제가 호스피탈리티 관광학과 쪽이니까 아미 라징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평택 기지가 처음 생기고 온 미군들이 다 평택 기지로 올 때 진짜 확장될 때여서 너무 바빴어요. 풀부킹이었어요. 일본에서 전화 오고 프랑스에서 전화 오고 용산에서 전화 오고 미국에서 전화 오고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도 뉴질랜드 경험을 쌓긴 했지만 그걸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6주가 어떻게 충분하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들었는데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영어? 리얼 영어? 이건 처음이야. 난 너가 너무 낯설다. 나 이런 영어 들어본 적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들고 제가 인턴이잖아요. 근데 이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제 상사였던 LA 브이로그에 나왔던 레베카 귀에다가 가져다 댑니다. 진짜 저 좀 받아주세요. 한 거죠. 생각해보면 어떤 인턴이 일하러 와가지고 상사한테 이 전화 이 간단한 것조차 못해서 귀에다가 가져다 대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쳤던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얘 미쳤다. 근데 레베카 받아줬어요. 다시 한번 레베카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영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 제가 그때 priority라는 발음을 되게 못했는데 진짜 레베카가 그 발음을 priority 이거를 진짜 하루에 수십 번씩 제가 물어보면 다 알려주셨어요. 은인이죠.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 그 미군들은 정말 다양한 억양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재에서 듣지 못했던 발음들 그 억양들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죠.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듣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말은 못해도 귀가 어느 정도 트였죠. 근데 어떤 또 실수를 했냐면 전화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응대를 하고 끊었는데 레베카가 이제 저희 오피스 문을 열더니 야스민 전화번호 그 발음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phone number 이렇게 했어요. 레베카가 그렇게 말하면 포르노라는 거예요. 난 몰랐지. 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 지금까지 다 폰 넘버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레베카가 그래 들으면서 웃었겠지. 발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phone number 이라고 발음해야 돼. F로 발음해야 돼. phone number이지 phone number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자 한국식 영어로 악센트를 말해도 어른이 알아주겠지 했는데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실수를 하고 있구나. 좀 더 이런 발음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구나. 의미 전달까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들의 억양과 그 발음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 라징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레베카가 매니저면은 제너럴 매니저 케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케이트가 저보고 펜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펜스.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펜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펜스? 한국인이라면 펜스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바리케이트 같은 펜스가 떠오르잖아요.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하러 다녔어요. 저희가 펜스가 있나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했거든. 펜스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가서 너 펜스 말하는 거 맞지? 했더니 펜스 맞대요. 펜스를 가져오래요. 진짜 그때 펜스를 찾으려고 막 수동하다가 제가 펜스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이거 있잖아요. 차단봉 같은 걸 2개 들고 와가지고 펜스는 없고 우리 바리케이트 같은 이거 차단봉이 있어. 이거 괜찮아? 했더니 케이트가 이거 말고 펜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펜스 선풍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이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팬의 복수형 팬시였고 내가 가져온 건 팬시스였던 거죠. 진짜 팬스를 원하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자회에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우리 선풍기를 강풍기라도 틀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정리정돈해야 될 것 같아 해서 팬스를 가져오라고 한 줄 알았던 거죠. 선풍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펜스를 들고 와버려. 근데 펜스도 못 찾았어. 수소문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차단봉을 들고 와. 제가 제너럴 매니저였다면 저를 해고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잘리진 않았어요. 저도 제가 안 잘린 게 좀 의아하고 가끔씩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6개월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영어를 말하는 경험을 쌓았다면 이 험프리스에서는 듣기 그리고 생각보다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영어 발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미가 확확 달라진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캠프 험프리를 마치고 나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영어를 계속해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어 4막, 대치동 키즈, 진짜 한국에 있는 그런 영어 교육 방법이랑 교육 방법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뭐 문자 영어, 텔라 써봤죠? 민병철 유폰 써봤죠? 링글 써봤죠? 캠블리 써봤죠? 링글 써봤죠? 파고다도 다녀봤죠? YBM도 다녀봤죠?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한 루트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좀 짠하다 느꼈던 거는 뭐 사실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갈 수도 없고 해외에서 공부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너무 영어를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두들겨 본 거죠. 여러 방법들을. 근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매번 당황스럽고 매번 두렵고 매번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고 내 발음은 너무 거지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과 썸을 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점점 뭐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도통 마음을 모르겠어. 도통 마음을 모르겠어. 얘가 날 좋아하는 거야. 너 영어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는 타블로 씨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막 혼자서 막 이 발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침대 누워서 이 발을 막 따라하려고 해. 그래서 혼자서 악센트를 없애보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마침 베트남어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었어서 거의 집에서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거의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I shouldn't Decision which led to her release, to reverse that decision which led to her release, to reverse that decisions which led to her release. 이런 식으로 혼자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진짜 신기했던 게 그러고 나서 얘 토익을 한번 봤는데 93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했는데 935가 나왔지? 생각해보면 막 그냥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던 게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을 해서 거의 이제 이마에서 피가 날 쯤에 점수로 나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 방법이 좋았고 내가 시도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다음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앵그로브라고 하는 코리빙 하우스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 캠프 험프리에서 일한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말했다시피 그때도 정말 영어로 말하기가 너무 무섭고 영어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전혀. 영어를 잘하는 직원의 이미지니까 제가 막 영어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B2B 세일즈도 했거든요. 외국인 고객이 왔을 때 제가 그 뭐 어떤 계약서를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몰라요? 저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죠. 당연히 잘하죠.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만들어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저를 그런 식으로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언제 늘겠어요. 무서워서 안 하면은 하나도 안 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나에게 주는 그런 프레셔 아주 웰컴이야. 오히려 나에게 그런 압박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챗GPT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 그거를 막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서 막 내가 이 문장을 맞추어서 만드는 그런 구조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영어를 해외에서 배우지 않고 경험이 없다면 아예 진짜 접근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던 거죠. 제 전직 상사였던 레베카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이거 회사에서 홍보 영상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 장문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죠. 레베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레베카에게 수업을 받았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막 그걸 한국어로 말하면 레베카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 라고 하면 내가 그걸 받아 적고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거는 제 옛날 브이로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영어 못한다고 생각해? 더 잘해요? We're thinking too much like, is this the right word to say? Does this make sense? You know? But then 그 레베카가 알려준 거를 막 기억해서 영상을 만들었죠. 그 되게 회사 내에서도 샤라웃을 많이 받고 뿌듯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미팅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결과니까 제가 이제 더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어떡해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계약을 했던 B2B로 Avery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침 제 옆집에 살았는데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저희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온 친구예요. Avery한테 혹시 매주 한 번씩 나 출근 전에 같이 나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에이브리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영어를 배우게 돼요. 라이즈가 아야 인디애나 아이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 에이블이랑 카페에 앉아가지고 맹그로브에 있는 모든 사이니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진짜 제 영어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항상 그것보다 높은 과제를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받았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드캐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마음가짐은 오늘 못해. 근데 오늘 안 해? 그럼 내일 못해. 그건 계속 못해. 근데 오늘 못해? 근데 오늘 배워. 그럼 내일 잘해. 이거잖아요. 저는 항상 뭐 오늘 못하는 거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내일도 못할 나는 좀 부끄러웠어요. 오늘 못하는 거는 안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나는 난데 근데 내일도 못하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오늘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버리에게도 많이 배웠죠. 맹그로브를 계속 다니다가 어느 순간 좀 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 아예 폭삭 담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영어로 진짜 많이 말하고 싶고 나 영어 진짜 원어민처럼 막힘없이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30살 이전에 해외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크게 있었어요. 캐나다에 오게 됐죠. 제 이제 캐나다 라이프에서는 정말 이제 실수란 실수는 다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영어에 폭삭 잠기게 됐잖아요. 그 옛날에는 조금씩 하던 실수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레이나라는 친구랑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속의 마음을 더 꺼내서 보여줘야 된다. 힘든 일 있을 때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더 나누자. 나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도 내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어로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 너의 vulnerable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 vulnerable side를 보고 싶다. 제가 근데 영어로 그걸 뭐라고 했냐면 I wanna see your private part 라고 말한 거죠. 친구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너무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지? 나는 웃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난 private part 뭐가 잘못된 거지?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한국말로는 너의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 이런 영어였던 거죠. 졸지에 갑자기 변태가 된 거예요. 한국 변태.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하고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어 실수기와 영어 journey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 채널 소개글도 뛰어들어 해버렸잖아요. 진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실수하는 거 그거 더 당연하고 근데 그런 많은 실수들을 할수록 나는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영어로 말하는 거 너무
너무 불편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좀 너무 천천히 말하는 것 같고 제일 힘든 건 모국어로 얘기할 때는 나를 100%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나는 60% 정도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못 보여준다는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경험들과 페이즈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 이런 경험이 또 어떤 분들께는 뭐야 뉴질랜드도 가고 험프리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갔잖아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는 환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뭐 경험을 많이 해본 분이라면 제 경험이 너무 우당탕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보기도 하고 아 나도 만약에 저런 환경이었으면은 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부질없잖아요. 너무 부질없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는 거 지금 내 수준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으로 가고 싶은지 나 다른 언어로 말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나 내가 전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혼자 점치는 것보다 뭐 챗GPT, AI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내가 이걸 굳이 배울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보다는 그냥 내가 배우고 싶고 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배운다. 이런 간단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영어로 계속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과 더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어서예요. 한국어로 얘기하고 영어 자막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말로 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비록 서툴지라도 제가 프랑스어로 배우는 것도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연결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미래를 꿈꿔요. 제가 프랑스어를 쓰는 구독자님을 뭐 유럽이나 만난다거나 영어를 쓰는 구독자님을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영국 이런 데서 만난다거나 그런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저는 꿈꾸거든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동기는 여러분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저의 이런 실수기들이 뭔가 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부끄러워지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자괴감에 빠지고 더 많이 짜증나고 더 많이 답답해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더 나아가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저는 꿈꾸니까 여러분도 같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Fill this out for me? Could you fill this out for me? Collaboration. It's collaboration between. Hi James. Hi James. I'm Yasmin. Hi James. I'm Yasmin. 뭐였지 어제? 뭐였지? Using the QR code. Radio City Music Hall. Watching a show here has been one of my biggest wishes. Whew. I'm in Berlin right now. Hey everyone. I'm in Paris. How do you feel? I'm happy that I can bring my bag inside. I was scared they're gonna make me throw it out. Can you explain what happened to us? So the ticket that was supposed to be ours was really far, like up there. But then I think the concert is not sold out, so they moved us closer. So look at where we are. We're so close.